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자는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가 지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21년에 21세기 북스에 대해서 재출간되었고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가 지은입니다. 총 9개의 목차로 구성되는데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서는 행복은 생각인가? 챕터 2에서는 인간은 100% 동물이다. 챕터 3에서는 타인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챕터 4에서는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 챕터 5에서는 결국은 사람이다. 챕터 6에서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챕터 7에서 사람쟁이 성격. 챕터 8에서 한국인의 행복. 챕터 9에서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달하는 주제로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실험 결과, 저자의 생각 등을 통해서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행복론과 다른 행복의 원천에 대해서 저자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 박사이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에 선정된 바 있으며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을 감수하였고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를 최인철 교수와 공동 번역하였고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세바시 등 또 각종 매스컴에 많이 출연해서 최인철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행복심리학자의 쌍대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뭔가 또 행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서 과학적 접근하는 그런 유명하고 또 팬덤을 가지고 있는 또 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문에서는 꿀벌과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꿀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벌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이 자연 법칙의 유일한 주제는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꿀과 행복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떤 하우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행복을 왜 인간이 추구하도록 설계되었는지 Y 관점에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는 행복은 생각인가 라는 저자의 어떤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인생의 가치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은 생각이 아니고 또 좋은 가치와 행복은 다르다고 우리 뇌에서 두 가지 생각이 양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후자를 행복은 생각과 다르고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가치를 가졌다고 행복하고 다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까지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행복관을 좀 뒤집는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불행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못지 박힌 사람에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례를 드는 거죠. 만약에 본인의 손에다가 친구가 와서 못을 바꾸고 나서 한 30분 뒤에 와서 아프냐 하면서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 통증이 없어지냐?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위험과 인간의 본능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유명한 어떤 실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A그룹에는 생존 관련 포스터, 생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단어를 그림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포스터를 보여주고 또 B그룹에는 중립 관련 포스터에 어떤 평화라든지 어떤 안정이라든지 이런 생존과 관련 없는 이런 단어나 그림을 보여준 포스터를 했을 때 이 두 그룹을 놓고 각각 저칼로리와 고칼로리 두 가지 초콜릿을 놓고 어떤 초콜릿을 많이 먹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생존 관련 포스터를 본 그룹들이 고칼로리 초콜릿을 많이 선호하더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어떤 생존 본능에서 고칼로리를 우리가 소비해야 된다는 어떤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인간은 바로
동물스러워진다. 이런 저자는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은 100% 동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인류가 유인원에서 우리 지금 호모사피엔스 현대인까지 약 500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에서부터 지금 현대인까지 약 10,000년 정도, 기껏 해야 10,000년 정도, 특히 현대 우리가 지금 문명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500만 년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간의 문명생활 우리가 500만 년을 1년으로 친다면 우리 현대인이 문명생활을 한 것은 고작 2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100% 동물이다. 그러면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뇌에서 만들어지며 뇌는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USB로 담은 생존 지침서와 같은 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거 높은 곳 이런 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류들이 우리가 500만 년 전부터 그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어떤 생존 지침서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단 1년에 2시간 정도 현대 문명을 살았으면서 우리 인류는 마치 새로운 어떤 행복의 담론을 가지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인간은 양복을 입은 현대인 사냥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또 저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챕터 3에서는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2대 담론을 이제 저자는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행복하면은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바로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고 행복이 삶의 최종 가치이자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거 아테네의 어떤 귀족 집안의 아들로서 플라톤이 또 본인의 스승이고 또 본인의 제자가 또 알렉산더만큼 정말로 강력한 인맥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어떤 그 시대의 가장 셀럽이고 어떻게 보면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을 우리가 책으로 그대로 전해서 이걸 현대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론의 단기를 든 사람이 바로 다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윈은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다. 그리고 생명체는 행복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왜? 자연의 모든 섭리는 생존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게 한가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장이 맞느냐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을 두 번을 읽으면서 뭔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다윈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가 진화를 위해서 설계가 된 어떤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유명한 어떤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생존 본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몸의 어떤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것만 갖춰야 되는데 공작새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수컷이 꼬리가 화려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포식 잡았을 때 굉장히 잡혀먹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작새는 꼬리가 화려할까?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존도 중요하지만 나의 DNA를 후손한테 넘기는 번식도 굉장히 생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작새 꼬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분이 피카소라는 분이 있죠. 피카소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이렇게 남긴 분입니다. 수만 점의 그림을 남겼는데 이 피카소가 평생 동안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린 것이 아니라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던 시기는 대개 보면 본인이 새롭게 연애를 시작할 때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피카소도 인간이지만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창의적 능력으로 여성을, 이성을 예를 들어서 쟁취하려는 그런 것이 창조적 어떤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자는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된 어떤 그래프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실제로 이제 공작새 꼬리의 어떤 화려함과 짝짓기 빈도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공작새 꼬리에다가 훨씬 더 많은 어떤 뭔가 공작새 무늬를 그려놓았을 때 공작새 무늬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짝짓기 빈도가 굉장히 올라가더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카소가 다작을 한 거가 일치하다. 결국은 공작새 꼬리나 피카소의 다작이나 결국 이성을 어떤 자신의 번식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하고 같다. 결국 인간은 결국은 생존이 목적이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장에서는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이라는 좀 엉뚱한 주제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소개하는 게가 이제 우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서핑하는 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서핑하는 개들인데, 이 서핑하는 개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개는 보통 물을 싫어하고 또 물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서핑은 보통 인간이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이 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개는 결국은 서핑을 좋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개가 좋아하는 새우깡이라는 과자를 이제 주인이 계속 주면서 개한테 이제 새우깡을 주면 개는 당연히 개의 어떤 쾌락지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개가 이제 주인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인이 또 다시 이제 새우깡을 주고 또 그러면 개의 어떤 쾌락지수가 올라가는데 개의 어떤 이런 쾌락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주인이 요구하는 이런 서핑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개는 원래부터 서핑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쾌락지수인 새우깡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서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개가 원래부터 서핑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다. 결국은 새우깡이라는 것이 개의 어떤 행복을 유도하는 하나의 유도체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은 또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동전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동전이나 금반지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 탐지기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동전 탐지기로 행복을 찾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 자신에게 오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뇌에는 생존 신호등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생존 신호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즐거운 감정과 불쾌한 감정을 나눌 때 갈 때와 멈출 때, 우리가 고하고 스톱할 때를 알려주는 우리가 생존 신호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이렇게 파란불이 켜질 때가 있고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빨간불이 파란불이 켜질 때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 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또 단백질 섭취해야 되는 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로 얘기하는 성취, 또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 보통 즐거움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포식자, 그래서 우리가 뱀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거대한 어떤 사자 같은 경우 우리는 움츠려 들죠, 아직도.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가면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곳에 떨어지면 그냥 사망하니까 원래 인간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과거에 빛이 없을 때 어두움에서 포식자들이 나타날 때 어두움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우리가 외로움에 대한 공포. 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예를 들어서 같이 있었을 때 의존하고 생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에 대한 공포,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별했을 때 우리가 이별을 한다는 건 결국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라 향한 음식 같은 이런 걸 있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뇌 속의 행복 탐지기에서 신호가 긍정적 신호가 울리면 인간은 행복을 느끼고, 이런 부정적 신호가 울리면은 우리는 불행을 느끼도록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어떤 동인이 나왔을 때 동전 탐지기처럼 우리 뇌는 자동으로 반영하는 어떤 기계와 같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장에서 결국은 사람이다.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제프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너무나 본인이 힘든 생활을 거치면서 본인이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이걸 이제 붙이는 거죠. 자기 전화번호와 함께
뭐든 대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와서 야, 그 외로움 체포했는데 무려 몇만 통의 전화.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도 전화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은 그 외로움에 굉장히 사람은 같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뭔가 과거에 우리가 뭔가 사람들하고 언택트 시대에 과거에 함께 했었던 것을 일상생활을 그리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별을 한 사람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가 교통사고 절단된 사람의 고통은 저자는 같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내가 우리는 마음에서 느낀다고 하지만 실제로 뇌에서 느끼기 때문에 다리를 다쳤거나 예를 들어서 이별을 했거나 인간의 뇌가 느끼는 고통이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사람과 헤어졌건 다리가 부러졌고 절단된 것은 이 사람이 생존에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통제인 우리가 뇌의 진통제 타이레놀을 먹으면 이별을 한 사람도 굉장히 이 행복지수가 다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간은 결국은 이제 뇌에 있어서 이별이나 다리 절단은 똑같이 생존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읽고 좀 뭔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팔다리가 다치면 거기에서 통증을 느끼는 않는다. 결국 뇌에서 느끼기 때문에 뇌가 느끼는 통증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주는 위험신호라는 거죠. 네가 지금 생존이 위험하니까 빨리 네가 여기 도움을 청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별이라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장에서는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라는 또 새로운 이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과 행복의 변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높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스털린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을 더 그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미국인들의 어떤 연도별로 소득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크게 변화가 없더라. 그것은 일정 수준의 어떤 소득 이상이 되면은 실제로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 어머님,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소득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의 어떤 결핍에서 우리가 행복을 지금 추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확천금을 많이 노리는 사람들 있죠. 로또라든지 갑자기 무슨 땅값이 벼락부자가 되다 돈이 산 주식이 대박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일확천금을 얻는 것은 내가 어떤 내 몸에 수갑을 차는 것과 같다. 왜 그러느냐? 결국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돈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다스릴 수 없던 영역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이런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운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 녹는 아이스크림과 같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에 우리가 몰입하지 마라. 너무 큰 기대는 너무 큰 실망을 갖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별과 행복 변화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이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재 커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별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더라. 왜 그러냐? 우리가 인간은 어떤 그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쉽게 잃어버림으로써 다시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녹으면 다시 또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으면 다시 만족도를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어떤 뭔가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리셋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별이 어떤 그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 사람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들도 복권 당첨 경험 없죠. 아마 승진된 경우 이런 그
명예를 회복했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들 일시적이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아이스크림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영원히 내 입안에 넣기 전에 이렇게 따뜻함에 녹는 것처럼 이런 행복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한 것은 행복은 어떤 이런 복권당첨이나 승진, 높은 승진 이런 것보다 한방보다는 끊임없이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 좋은 사람과 밥 먹는 것, 여행하는 것, 하루를 일상을 즐기는 것, 이렇게 그때그때 어떤 빈도가 중요한 것이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7번째 장에서는 사람쟁이 성격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그룹과 불행한 그룹의 시간 소비 형태를 보니까 행복한 그룹은 보통 사람과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72%이고 사람과 없는 시간이 28%인데 불행한 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패턴이라면 미국인들의 패턴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지만 불행 그룹이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높죠. 아무튼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공통적인 것이 행복한 그룹은 보면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외향성, 타인을 좋아하는 어떤 외향성에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행복을 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결국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주장인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고 개인적인 좀 다짐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외향적인 사람과 이런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 내향적인 사람도 우리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향적인 사람도 보통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없단다. 결국은 내가 천국을 갔더라도 내가 나하고 같이 있을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외로움이다. 외로움. 그래서 미국의 모 대학의 시카고 대학의 가시오프 교수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현대인의 총체적 사망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암이나 사고사가 아니라 바로 외로움 때문에 사망하는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나 일본의 어떤 고독사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행복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는 가족, 나와 같이 있는 친구, 나와 같이 있는 지인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과 돈의 어떤 상대적 중요도와 행복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중요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보니까 실험 결과 보면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치라면 결국은 돈을 우리가 사랑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런 유행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사람과의 또 관계가 훨씬 더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 배를 미치는 영향, 물론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거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실험한 건데 어떤 그 통제그룹에서 모니터 화면을 한 10분 정도 보게 하는데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나오도록 하는 그림을 10분 정도 보게 하고 한쪽 그룹은 반대 그룹은 이렇게 실험 그룹은 돈이 계속해서 돈이나 로또 이런 것들이 당첨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타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물고기를 봤던 그룹 같은 경우는 약 2분 26초 정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관심을 갖는 데에 비해서 돈이나 로또 이런 어떤 자산 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 1분 8초만 하려 하더라. 결국은 내가 어떤 평상시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느냐.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도가 적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실험에서 확인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가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좀 행복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거죠. 자, 마지막 장에서 이제 챕터 9에서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달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컴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뭔가 필요 없는 부분을 절단해서 가장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이런 걸로 쓰이는 건데, 우리 행복을 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언제 행복하냐 물어보면 바로 이 그림에서 증명한다고 합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제대로 먹게 된 것은 지금 100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딱 2시간 정도 문명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맛있는 음식은 우리 생존에 굉장히 필요한 핵심 요소이고, 또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나의 어떤 번식을 할 수 있고 나를 또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위험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는 어떤 여행, 이런 외식,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요소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국은 미래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비커밍이 아니라 결국 지금 현재 행복해진 것,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하고 산책하고 오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저자가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행복의 교훈,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좀 행복과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결국은 저는 지금까지 행복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답은 사람이다. 내가 사람과 얼마나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나의 인생을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그런 저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올 한 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